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Reinforcement Learning for Distributed Hybrid Flowsharp Scheduling Problem with Variable Task Splitting Towards Mass Personalized Manufacturing으로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의 2024년도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배경입니다. Mass Personalization Manufacturing, 즉 MPM은 소비자가 개별 제품을 직접 맞춤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패러다임입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제품들은 작업 간의 특성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비의 치공구를 자주 교체해야 하며 이는 생산 저하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MPM 환경에서는 주문 처리뿐만 아니라 작업 분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작업은 더 많은 랏으로 분할하여 총 완료 시간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반면에 소규모 작업은 보조 작업 시간을 고려해 적은 수의 랏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HFSP-VTS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 하이브리드 플로우샵 스케줄링 문제를 여러 공장으로 확장한 형태로 작업을 여러 공장에 할당하고 생산, 운송, 조립의 다단계 공정을 고려해서 각 작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적정한 랍 분할 방식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논문의 주요 기여점으로는 첫 번째로는 생산, 운송, 조립의 세 단계를 고려한 DHFSP-VTS의 MILP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과 이질적인 고객 주문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주문 모듈화 기반의 VTX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학습 기반의 MOEAD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으며 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세 가지 초기화 규칙, Q러닝 기반 분할 방식 선택, 개선된 이웃 탐색 전략, 그리고 엘리트 아카이브로 구성되게 됩니다. 마지막 기여점으로는 다양한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 알고리즘의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선행 연구입니다. 이 작업을 분할하는 대표적인 분할 방식으로는 Equal Size Sublat 전략과 Consistent Sublat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Equal Size Sublat 전략은 작업을 동일한 크기의 랏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고 적용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onsist Sublat 전략은 각 공정 또는 배치의 동일한 분할 규칙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고정된 규칙을 사용하는 이상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작업 규모와 특성이 다양한 MPM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VTS 방법은 이 작업별 특성에 따라 랏의 수와 크기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이 작업별로 세부적인 분할 전략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 표가 기존 스케줄링 연구를 정리한 표인데요. 이 기존 연구에서는 이 VTS와 광학습을 함께 적용한 DHFSP 연구가 부족하며 이 본 연구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 VTS와 광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설명입니다. 본 문제에서는 총 N개의 작업이 존재하며 이 각 작업은 VTS에 의해 여러 개의 랏인 SJIGA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 분할된 랏들은 각 생산 공장에 할당된 후에 이 해당 공장의 병렬 설비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이 각 랏을 설비별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처리 시간과 에너지 소비량은 사전에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이 문제에서는 랏의 시퀀스, 그리고 작업 분할 방식,
그리고 공장 활동의 3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요 과정 사항으로는 이 고객의 주문은 생산 시작 전에 작업 단위로 변환되며 각 랏의 공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또한 각 랏은 할당된 생산 공장의 설비를 거쳐 처리되고 조립 설비는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서브랏의 공정 간의 운송 시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본 문제에서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 모델에서의 노테이션인데요.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MILP 모델에서의 핵심 이진 결정 변수는 X인데요. 이 해당 서브랏이 공장 F의 설비 MK에서 처리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목적 함수로는 메이크스팬과 총 에너지 소비량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다목적 최적화 문제입니다. 제약식으로는 식 3번이 각 작업의 서브랏의 수를 최소 1개부터 해당 작업의 크기 이하로 제한하는 제약식이며 4번과 5번 제약식이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게 하는 제약식입니다. 6번 제약식은 각 서브랏 SJ의 완료 시간을 계산하는 제약식이고 7번 제약식이 각 작업의 첫 번째 서브랏의 완료 시간을 정의하는 제약식입니다. 식 8번은 완료 시간이 해당 설비에서의 시작 시간과 가공 시간을 정의하고 있고요. 9번과 10번이 조립 공장에서의 시작 시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11번 제약은 하나의 서브랏은 동일한 시점에 하나의 설비에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제약식이며 12번 제약을 통해 동일 작업에 포함된 인접한 서브랏 간의 운송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ariable Task Splitting Method, 즉 본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VTS 전략인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VTS 전략이 주문 모듈화와 작업 분할의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주문 모듈화에서는 서로 다른 고객 주문을 구조, 공정, 운송 측면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여러 생산 작업으로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15번이 이 두 부품 간의 전체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구조, 공정, 운송 상관도의 각각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6번부터 21번까지가 각각의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식이고요. 22번 이렇게 계산된 상관관계는 식 22번의 상관행렬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후 식 23번을 통해 각 부품 간 상관강도를 계산하며 상관강도가 클수록 두 부품은 동일한 생산 작업으로 모듈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식 24와 같이 전체 주문을 여러 생산 작업의 집합으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업 분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작업의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적절한 랏 분할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랏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여러 설비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작업 완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랏 수를 줄이게 되면 총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시키지만 완료 시간이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VTS의 핵심은 모든 작업에 동일한 분할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작업 규모와 작업 시간에 따라 합리적인 랏 수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작업 시간이 긴 대규모 작업은 더 많은 랏으로 분할하고 규모가 작은 작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랏으로 분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렘마 1이 적은 수의 랏으로 분할할수록 운송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총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렘마식이고요. 렘마 2는 모든 랏이 순차적으로 조립 공장으로 운송되므로 이 작업의 최종 완료 시간은 마지막으로 조립되는 랏의 완료 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처리된 랏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공정으로 넘겨 기계의 아이들 타임을 줄여야 한다를 나타내는 렘마식입니다. 해당 화면의 중앙에 나타난 이미지를 통해서 이 작업 분할 방식이 메이크 스팬을 얼마나 다르게 하느냐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작업 분할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A에 비해서 작업 분할 ES, CS 그리고 VTS를 적용한 작업 분할이 이루어진 방식이 더욱 이 메이크 스팬 관점에서 더욱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 D, 즉 VTS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메이크 스팬이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인 광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OEAD 알고리즘은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여러 개의 단일 목적 하위 문제로 분해하여 동시에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 체비셰프 집계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이 다목적 최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개념인 도미네이트 솔루션, 즉 지배해에 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 x1이 또 다른 솔루션인 x2에 비해서 이 모든 목적 함수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즉 작거나 같고 적어도 하나의 목적 함수에서는 해 x1이 해 x2보다 더욱 좋다면 여기서 이 해 x1이 해 x2를 지배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P1, P2, P3에 있는 점을 보면은 각각 한 목적 함수 관점에서는 우수하지만 또 다른 목적 함수 F2의 관점에서는 다른 해 간에 열등한 경우가 지금 여기서의 P1, P2, P3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지배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지배해들의 집합이 파레토 프런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코딩과 디코딩입니다. 제안한 알고리즘에서의 해는 OV, SV, FV의 세 가지 1차원 벡터로 표현되게 되고 오퍼레이션 벡터인 OV는 전체 랏의 처리 순서를 나타내게 됩니다. 스플리팅 벡터인 SV는 이 각각의 랏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게 되고 이 각 작업의 전체 크기를 해당 작업에 속하는 SV 값의 비율에 따라서 분배하여 실제 랏의 크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 벡터인 FV는 이 각 작업이 할당되는 생산 공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세 벡터를 디코딩해서 랏의 처리 순서, 크기, 공장 할당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중앙에 나타난 이미지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FV 벡터에서 2, 1, 1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작업 1은 공장 2, 작업 2는 공장 1, 작업 3은 공장 1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디코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OV 벡터는 이 각 작업들의 시퀀스를 나타내게 되고 SV 벡터를 디코딩하게 되면 예를 들어 태스크 1의 크기가 8200이고 이 첫 번째 랏의 SV 값이 이미지와 같이 0.4일 경우에 이 태스크 1의 SV 값인 1.2로 나누어 첫
첫 번째 랏의 크기를 2733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초기 개체군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초기의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소 메이크 스팬 전략인데요. 이 MS 전략에서는 전체 개체군의 약 3분의 1에 적용되게 되며 이 각 작업을 가능한 최대 수의 랏으로 분할하여 병렬 처리함으로써 이 메이크 스팬의 감소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OV와 SV는 무작위로 생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전략인데요. 전체 개체군의 3분의 1에 적용되게 되며 이 각 작업을 최소한의 랏으로 분할함으로써 이 총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는 초기 해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남은 3분의 1 개체군에 관해서 모든 벡터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랜덤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새로운 해를 생성하기 위한 교차 및 돌연변이 연산입니다. 오퍼레이션 벡터, 즉 OV 벡터에서는 이 처리 순서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POX 교차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작업을 두 집합 S1과 S2로 구분한 뒤 이 한 부모에서 특정 작업 위치를 유지하고 나머지 위치를 다른 부모의 순서에 따라서 채우게 되는 전략을 사용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스플리팅 벡터에 관해서는 TPC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두 부모에서 동일한 위치의 교차점 두 개를 선택하고 이 두 지점 사이의 SV 값을 서로 교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팩토리 벡터에 관해서는 돌연변이 연산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유전자를 무작위로 선택한 뒤 이 해당 작업이 할당된 공장을 후보 공장 중 다른 값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추가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로컬 옵티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이웃 탐색 연산자를 랜덤하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웃 탐색 연산자로는 이 OV에서 두 유전자를 선택해 그 해당 구간에서의 순서를 역전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연산자는 SV에서 두 유전자를 선택한 뒤 뒤쪽 유전자를 앞쪽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연산자는 부하가 가장 큰 공장의 작업 하나를 부하가 가장 작은 공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후 생성되는 해들은 체비셰프 집계함수를 이용해 새로운 해와 현재 해를 비교하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해의 집계함수 값이 현재 해보다 작으면 이 해당 가중치 벡터의 기존 해를 새로운 해로 교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 하위 문제의 해를 파레토 프론트 방향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는 현재 개체군에 제외된 비지배해라도 다른 해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고품질의 해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도록 별도의 엘리트 아카이브에 저장하여 이 진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우수한 비지배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MOEAD 알고리즘과 결합되는 광학습입니다. 본 논문에서 광학습은 이 Q테이블을 이용하여 각 반복에서 적용할 작업 분할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는 현재 파레토 프롬프트의 수렴성과 다양성 변화를 기준으로 정의되게 됩니다. 이 CV는 이 해집합이 기준 파레토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게 되고 이 DV 값은 해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전 반복과 현재 반복의 차이인 델타 CV와 델타 DV의 양수와 음수 조합에 따라 총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상태로 구성되게 되고요. 액션으로는 이 각 작업을
2개, 3개, 4개 또는 5개의 낫으로 분할하는 4가지 후보 분할 방식입니다. 이렇게 액션을 적용한 후에 다양성, 즉 DV가 개선되어 이 델타 DV가 0보다 크면 리워드를 10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리워드는 0을 부여하게 됩니다. 중앙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광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입니다. 본 논문에선 총 18개의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의 수는 8개부터 최대 200개까지, 머신의 수는 2개부터 20개까지, 공장은 2개 또는 3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인스턴스에서의 조립 공장은 1개로 설정하였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IGD와 HV를 이용해 평가하였는데요. 이 IGD는 이 기준 파레토 프론트의 각 점과 알고리즘이 구한 해집합 사이의 평균 거리를 나타내게 되고, HV는 이 구한 비집의 해들이 기준점과 함께 차지하는 목적 함수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미터 설정 과정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터레이티드 F-레이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파라미터 조합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성능이 좋지 않은 조합을 제거하면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파라미터는 다음과 빨간색 박스를 친 것과 같이 population 사이즈는 100, 크로스오버 레이트는 1.0, 뮤테이션 레이트 0.3, 그리드니스 0.7, 러닝 레이트 0.1, 디스카운트 팩터 1.0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는 이 DHFSP VTS 문제에서 각각의 분할 전략을 검증하는 실험인데요. 이 모든 알고리즘은 18개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20번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비교 알고리즘으로는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인 광학습 기반의 MOEAD와 MOEAD의 분할을 2개로 분할하는 것과 5개까지 분할하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모든 작업들을 5개의 서브낫으로 분할했을 때 이 메이크스팬 관점에서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총 에너지 소비량 관점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결과값을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각 작업을 2개의 서브낫으로 분할하였을 때는 총 에너지 소비량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값을 얻었지만 그에 반해 메이크스팬 값이 너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알고리즘들의 파레토 솔루션들을 시각화했을 때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인 광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S, CS, VTS 간의 분할 방식을 비교했을 때도 이 파레토 솔루션들을 보면 이 VTS를 사용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왼쪽 아래, 즉 더 좋은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 광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에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검증하는 실험인데요. 광학습 기반 MOEAD와 이 3가지 초기화 전략이 없는 D1, 그리고 VNS 전략이 없는 D2, 엘리트 아카이브 전략이 없는 D3와 비교하였습니다. 이 D1과 D2 값을 통해서 이 3가지 초기의 전략이 해의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2와 D3를 비교함으로써 이 VNS 전략이
이 수렴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과 이 엘리트 아카이브가 존재하지 않는 D3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이 엘리트 아카이브가 더 높은 퀄리티의 솔루션을 더욱 더 잘 보존하고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실험으로는 제한한 알고리즘과 강학습 기반의 4가지 메타 휴리스틱 간의 비교였는데요. 파레토 솔루션을 시각화한 것으로 봤을 때 강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이 다른 강학습 기반의 4가지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보다 더욱 우수한 해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프리드만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값이 유의미한 결과값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 플러스로 나타내 보았을 때 역시 제한한 알고리즘이 더 낮은 IGD 값과 더 높은 HV 값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을 다른 알고리즘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 사용한 비교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강학습 기반 MOEAD 알고리즘이 이 CPU 감점에서는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얻는 솔루션들이 이 비교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파레토 솔루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 CPU 시간의 차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파레토 솔루션이 실제 적용에서 더욱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 규모가 다양하고 작업 순서와 분할 방안, 공장 할당을 동시에 결정해야 하므로 탐색 공간이 매우 큰 DHFSP VTS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학습 기반의 MOEAD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추가적으로 VTS를 설계해 이질적인 고객 주문을 생산 작업으로 재구성하고 각 작업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랏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교 실험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보다 우수한 수렴성과 다양성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납기 지연과 작업 부하, 물류 속도와 같은 다른 목적 함수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다른 강학습이나 DQN 알고리즘을 NPN 환경에 고려하는 것 또한 퓨처워크입니다. 추가로 다른 스케줄링 문제로 NPM을 확장하는 것 또한 제안하고 있으며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강학습 기반 MOEAD 구조와 탐색 전략들은 또 다른 다양한 생산 스케줄링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에 대한 제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한 본 논문에 대한 강점으로는 주문 재모듈화를 통해서 각 주문의 이질성과 다양한 주문 특성을 반영한 생산 태스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고정된 분할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탐색 과정에서 작업별 분할 방안을 동적으로 변경한다는 점과 여러가지 비교 실험을 통해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본 논문의 약점으로는 이 제시되어 있는 수리 모델이 이 해당 문제의 전체 구조를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이 모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이 OV 벡터의 디코딩 설명이 부족하고 서브랏의 순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유전자의 서브랏의 식별이 어렵다는 점이 이 해당 논문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첫 번째 약점 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MILP 수리 모델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규모 인스턴스에 대한 MILP와의 비교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